자 여러분, 받아왔어요. 여기 왜 스머프 색깔이냐면 실내가 스머프야.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스머프야. 돈 많은 스머프? 블랙 배지가 뭐가 다르냐면 블랙 배지 전용. 이거는 일반 비스포크로 못해요. 블랙. 그리고 휠. 모닝 휠도 블랙 배지 전용이고, 허니의 여신상도 블랙입니다. 그리고 그릴도 블랙이고요. 이 외에도 뭐 소소한 부분들이 블랙 배지이기 때문에 블랙이 들어간 부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전고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 전고가 높은 건 둘째치고 당연히 탑승하는 턱도 꽤 높아요. 꽤 높은데 롤스로이스에 전동 발판 나오고 그러면은 좀 롤스로이스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그거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전동 발판은 없고요. 대신에 프레임이 신형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턱이 없어졌어요. 들어가는 턱이 없어져서 저것이 좀 짧아도 들어가는데 큰 무리는 없다. 차가 거의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집채만한 애가 돌아다니는데, 그 집채만한 차에 전동 발판 없이 탑승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다. 롤스로이스 우산이고요. 자, 아무튼 우산이 있어요. 꼽을 때는 그대로 눌러서 딸깍. 자, 뭐 그렇습니다. 트렁크 보여드릴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SUV의 정말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SUV는 사실 무조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 게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랜드로버 차량들이 주로 이렇게 열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BMW X5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높은 차에 짐을 올려서 밀어 넣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어쨌든 롤스로이스가 SUV를 만들면서 뭐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들고, 트렁크 사이즈는 트렁크 사이즈 중요한가요, 이 차? 네, 트렁크 사이즈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리어 글라스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서민들이 타는 SUV들은 이제 와이퍼가 다 여기 달려 있는데, 보그 정도 급부터는 와이퍼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와이퍼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자체도 디자인을 해치는 좀 흉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 좀 잘 살려놨고, 지금 도어 같은 경우도 이 도어 프레임이 차를 완전히 덮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닫혀서 뭐 더러운 게 묻지 않도록.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롤스로이스가 이런 디테일들을 좀 굉장히 많이 살려서 SUV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노멀 모델의 컬리넌과는 좀 어떤 다른 느낌이 있는지,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SUV가 어떤 느낌인지 지금 운전하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 파파 스머프 롤스로이스 컬리넌입니다. 블랙 배지예요. 컬리넌 노멀 모델 가격이 이제 코리안 패키지를 적용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4억 후반이고요. 그리고 이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리안 패키지를 적용해서 5억 초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출고 가격이 6억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배지에서도 1억 2천만 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가 된 건데, 이 1억 2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냐? 여기 시트들 가죽에 이렇게 파이핑이 되어 있거든요. 이 파이핑, 그리고 블랙 배지 전용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 스머프 컬러의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대시보드에 가죽이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옵션이고요. 롤스로이스의 굉장히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그런 옵션이죠. 이 루프에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 슈팅 스타 기능이 들어간 아이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똥별이 지나다닙니다. 운전자를 위한 옵션은 아니고 옆자리에 타가지고 누워서 가거나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고, 특히나 밤에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호사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별똥별이 꽤나 길게 이렇게 쫙 떨어져요. 방금도 또 지나갔는데. 그리고 지금 요 뒷좌석에 테이블이랑 모니터 있죠. 이것도 옵션이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옵션으로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오디오가 저게 뭐지? 이러고 계속 봤더니 비스포크 오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스포크 시스템, 뭐 브랜드마다 말하는 명칭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인디비주얼 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흔히들 인디 오더라 그래서 알고 있고, 브랜드마다 고객 맞춤형 옵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른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스포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디오에 비스포크 오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보통 우리가 고급 차량들을 타게 되면 특히나 시계 그리고 오디오 요 두 가지 정도는
그 브랜드 명성에 걸맞는 타 브랜드들, 시계 전문 브랜드, 뭐 대표적으로는 뭐 IWC 같은 브랜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보스도 사용하고요, 메르디앙도 있고요, 렉시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유수의 명품 오디오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차의 오디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크 오디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저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뭐 롤렉스? 장난해? 뭐 메르디안? 장난해? 야, 우리는 이 세상 그레이드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과 격을 같이 할 수 있냐? 안 돼. 받지 마. 급 떨어져.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계도 마찬가지고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네, 타 브랜드와 협업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고급차일수록 그에 걸맞는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차 안에 그런 명품 브랜드의 로고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그 생각을 한 차원 더 뛰어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뭐 투톤 컬러나 뭐 스타라이트, 슈팅스타 헤드라이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 컬리넌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사피아노 가죽, 이걸 뭐 사피아노 가죽이 아니라 뭐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우리 남자분들이 사피아노 가죽으로 된 지갑들 많이 들고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그 가죽으로 그냥 쫙 다 도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카본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팬텀이나 고스트나 던이나 뭐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인테리어 레이아웃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SUV고 위아래로 조금 이제 늘어났다 보니까 그 위아래 비율에 맞춰서 대시보드도 위아래로 조금 더 늘어난 느낌, 그 정도 느낌인데, 한 가지 디자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거는 이 컬리넌 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의 전체 차종들이 다 그 요트를 항상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에 평평하고 넓고 긴 본넷이 쭉 가다가 운전석이 시작되는 캐빈룸부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사이즈로 꽉 볼륨감 있게 채워주고, 그리고 뒤쪽 트렁크 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위쪽 루프 라인도 완만하게 떨어뜨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좌우에서도. 레인지로버 보그 같은 경우에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길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요트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한 거는 그 밖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실내에 와서도 그대로 다 살아서 묻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단순히 웅장하고 크고 포스가 있고 비싸 보이고 이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게 높은 전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웅장한 디자인과 만나서 정말 길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페라리를 포함해서 그 어떤 슈퍼카보다도 많은 시선을 받고, 주변 차량들이 이 차를 얼마나 많이 의식을 하고 다니는지 그거를 온몸으로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뭐 디자인이야, 그리고 이 고급스러움이야,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뭐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롤스로이스가 다 그렇듯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단순히 운송수단으로서의 그 자동차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치품, 명품, 예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자, 어쨌든 이 차량은 블랙 배지이기 때문에 노멀 컬리넌에 대비해서 이 블랙 배지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단순히 밖에 블랙 크롬 조금 덧대 있다고 해서 블랙 배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블랙 배지 전용의 스페셜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노멀 컬리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컬리넌 블랙 배지도 마찬가지로 6750cc 12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사용합니다. 미션은 똑같이 ZF-8단이 물려 있고요. 일단 파워트레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처음 밟기 시작할 때부터 노멀 컬리넌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왜냐면 이 차량은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손으로 엔진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노멀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났냐? 네, 아예 안 났어요. 그리고 시동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엔진이 돌고 있는 게 맞나? 스탑앤고 때문에 엔진이 혹시 꺼진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주는 게 원래 롤스로이스가 잘하는 전매 특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12기통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고급스러운 엔진 소리를 운전자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블랙 배지에 와서 이 녀석이 지금 엔진 사운드와 엔진의 진동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불쾌한 소음이나 진동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안으로 들려오는 엔진 사운드가 인위적으로 스피커로 만들어내는 엔진 사운드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 12기통 엔진만이 낼 수 있는 그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운전자한테 정말 기분 좋게 전달을 계속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블랙 배지는 타자마자 이게 지금 노멀 모델이랑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달라요. 세팅이 지금도 자, 기존의 뭐 고스트 노멀, 팬텀 노멀, 컬리넌 노멀 다 마찬가지지만 롤스로이스의 12기통 노멀 모델들에 조합되어 있는 이 ZF 8단 미션은 저처럼 허구한 날 매주 한 대씩 차를 예민하게 느끼면서 타는 사람이 운전을 해도 미션이 도대체 지금 언제 변속이 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로 부드러운 변속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변속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노멀 모델과 블랙 배지의 또 큰 다른 차이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명한 건 노멀 모델에 대비하면 일단 변속 속도 자체에도 한 2배 이상은 빠른 느낌이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변속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엔진의 사운드가 나는데 그 사운드가 12기통의 사운드가 나고, 기존의 블랙 배지가 아닌 롤스로이스를 탈 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쏘는 맛이 살짝 있어요. 이게 2.6톤짜리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쏘는 느낌을 또 이렇게 갖게 만들 수 있는 거였네요. 자, 파워트레인은 그렇고요. 이 지금 에어 댐퍼 같은 경우도 블랙 배지에 오면서 그 기존의 컬리넌이나 롤스로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댐퍼 느낌이랑은 정말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그냥 비유를 하자면 S클래스 타고 있다가 지금 7 시리즈 탄 정도의 그런 변화? 네, 그 정도 변화값인 것 같아요. 노멀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하드한 세팅이에요. 확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노멀 모델도 2.6톤이나 되는 차를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차를 잘 잡아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최초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뭐 당연히 BMW께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느낌이 날 때마다 앞바퀴에 구동이 계속 걸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다가도 계속 잡아요. 사실 차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에 올려서 속도를 많이 내고 급차선 변경도 해보고 했을 때 이 2.6톤이라는 차량 무게랑 그리고 이 덩치가 완전히 싹 잊혀질 정도의 움직임까지는 보여주는데, 코너에 들어와서 움직여 보니까 사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조금 더 잘 알 것 같아요. BMW의 사륜 조향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유턴하거나 좁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거나 할 때도 의외로 굉장히 좀 편하게 빠져나오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BMW가 사용하던 그 사륜 조향 말고도 지금 엑스드라이브에서 그렇게 갈고 닦은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들어간 게 이 큰 덩치가 코너를 돌 때 언더가 나는 상황을 완벽하게 지금 다 잡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에어 댐퍼를 장착한 차량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방지턱을 치고 넘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댐퍼가 리범프 할 때 에어스프링의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에어 댐퍼 있는 차들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컴포트하게 다니다가 큰 요철, 좀 깊게 파인 요철이나 방지턱을 좀 세게 넣으면은 꽝 하고 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저는 이제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에어 댐퍼를 아무래도 좀 더 하드하게 세팅을 하고 스포츠 주행에 조금은 더 맞게 세팅을 했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빨리 치고 넘어갔을 때 쾅 소리가 한번 나겠지 생각했는데 얘도 안 나네요. 기본적으로 에어댐퍼의 그런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한 상태에서 아주 조금 더 운전의 재미를 가미해 줄 수 있을 정도, 딱 그 정도 선에서 하드하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노멀 모델이랑은 완벽하게 다른 느낌이에요. 완벽하게. 이야, 이 느낌이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하시면 시승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해외에서는 롤스로이스가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 광고를 하는데 국내에는 항상 빠져서 들어오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위성에서 차에 그 도로 데이터를 줘요. 그 도로 데이터, 지형, 뭐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코너가 많냐, 뭐 어쩌냐, 지금 어떤 길을 어떻게 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션, 이 8단 ZF 미션의 변속 로직을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출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서 들어왔고, 이게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위성에서 신호를 못 받는다, 뭐 어쩐다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컬리넌 같은 경우에 앞쪽에 주행 보조 장치 때문에 들어가 있는 이제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이런 센서들 활용해서 앞에 있는 지형, 뭐 방지턱이 있냐, 뭐 요철이 있냐, 오프로드냐, 뭐 자갈밭이냐, 고속도로냐, 이런 것들 판단해서 댐퍼를 실시간으로 이제 컨트롤 해준다고 하는데, 네, 제가 몸으로 막 느끼진 못했는데 어쩌면 지금 이 기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드하게 세팅된 에어 댐퍼 차량을 지금 타고서도 방지턱에서 저렇게 편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에어 댐퍼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계속 컨트롤을 해준다는 점, 앞에 지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자, 고속도로에 들어와도 네, 노멀 모델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노멀 모델 절대 이렇게 못 쏘고 다닙니다. 방금도 저 엉덩이 탕 하고 한번 튀는 거 보셨나요? 고속에서도 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뒷바퀴 조향 느낌도 계속 나요. 네, 저거 역할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100km대의 속도인데, 네, 이게 말이나 되나? 150에서 핸들 타격을 확 주는데 차에 롤이 안 생겨요. 에어 댐퍼의 세팅이 기본적으로 하드해졌고, 사륜 조향도 지금 롤을 억제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 사이즈가 커지고 무게가 높아지니까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이 구동되는 그 느낌이랑 사륜 조향이 돌아가는 느낌이 오히려 굉장히 좀 좋게 다가오네요. 솔직히 저는 BMW 차량들 뒤에 사륜 조향, 뒷바퀴 조향 들어가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 타고 운전하면은 느낌 너무 이상하고 막 멀미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는 좀 안정감을 좀 많이 주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워낙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누르고 있어서 그러나? 고속도로에 타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행 보조 장치가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없네요. 이게 뭐 팬텀도 아니고 고스트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컬리너는 오너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앞에 레이더도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용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쪽 도로 지형을 읽고 파악을 해서 댐퍼 세팅에 변화를 주기 위한, 네,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이 컬리넌을 운전을 하고 나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레인지로버 보그가 정말 너무 좋은 차였구나. 이 차량 가격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2억밖에 안 되는 그 가격으로 이 6억짜리의 맛을 좀 볼 수 있게 해줬던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하이엔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지막에 그 5%, 1% 남아있는 0.1%를 올리기 위해서 원래 몇 배의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카메라 렌즈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밝기 1.8 렌즈, 밝기 1.6 렌즈, 뭐 이때까지는 사실 뭐 가격의 상승폭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1.4로 딱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더블이 되고, 1.2로 내려가면 3배가 되고, 뭐 1.0까지 내려가면 7, 8배가 되죠.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SUV 자동차의 정말 가장 정점에 있는 차임에 틀림이 없고, 사실 굉장히 돈 많은 부호들이 타는 차량인데, 돈 많은 부호라고 해서 그 돈 많은 부호들이 절대로 헛돈 쓰지 않아요. 그 돈 많은 부호들이 괜히 돈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 돈 많은 부호들은 단돈 100원, 1000원, 만원을 써도 내가 지금 쓰는 이 돈이 내가 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과 비교를 했을 때 합리적이냐 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대부분의 부호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부호들이 이 컬리넌을 6억이나 주고 사는데, 나 그냥 돈 많아가지고 롤스로이스니까 살래 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봤을 때 이런 느낌, 그 느낌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높은 시트 포지션에서 내려다보면서
다니는 느낌. 그냥 내려다 보려면 버스 타면 될 텐데 그냥 내려다 보는 게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고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 그런 모든 디자인적인 가치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운동 성능, 안락함, 스포츠성, 럭셔리함, 이 브랜드와 저 앞에 있는 환희의 여신상 로고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데 6억이라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합리적인 금액이어야만 해요. 자, 아까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여기가 지금 양쪽에 이렇게 연석이 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다니잖아요. 뒤에서 밀려있는 차들 있죠. 밀려있는 차들이 그 누구도 빵빵거리지 않아. 다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건너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 휠이라도 긁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내려왔었는데, 또 이런 좁은 길 주차장 다니는 것도 결국에는 4륜조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다 내려왔다. 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차량이 어떤 느낌인지, 노멀 모델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좀 영광이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어디 가서 이렇게 타봐요. 그런 차원에서 롤스로이스 판교 전시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동네 주민이라고 귀한 차량 내주셔서 너무 좋은 영상을 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오늘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예요. 판교. 저희 회사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고 제가 정말 되게 사랑하는 동네예요.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저거 판교에 롤스로이스 매장이 있어요. 롤스로이스가 생긴 것만으로도 이 판교의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뒤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는 좀 아쉬워서, 그래도 모트라인이 있는 판교인데 롤스로이스 매장이 생겼으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어가 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가까이 가면. 안녕하세요. 처음 방문이신가요? 네, 근데 판교에 매장이 생겼네요. 네, 또 고객층 분들이 판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정말요? 되게 편리하기도 해서 판교 전시장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근처에서는 가장 가까운 데가 청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청담이랑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블랙 배지 위주로 전시하고 있기도 하고, 네, 청담은 부티크이고 저희는 좀 라운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내 좀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차량 안내는 왠지 청담 전시장 가서 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뵀었습니다. 네. 그쵸. 네, 청담에 근무하다가 판교 오픈과 동시에 저는 판교 전시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교로 오신 거면 좌천인가요? 아닙니다. 이 판교 전시장은 판교의 이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롤스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판교의 전시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판교 이 밸리에 젊은 부자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IT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저희 롤스로이스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라는 이 창업자의 정신이 기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판교의 IT 회사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층이 하나이기는 해도 훨씬 더 좀 탁 트인 맛이 좀 있네요. 청담 전시장이랑 또 이제 달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청담은 그 비스포크 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살짝 고급스럽고 좀 안락한 분위기였는데, 네, 이렇게 샘플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는데 여기는 뭐가 지금 엄청 많아요. 뭐 일단 지금 여기 자동차 모양을 띠고 있는 아이들은 네, 지금 네, 외장 컬러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시게 되면 이 컬러들의 차이를 훨씬 더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판교 롤스로이스 매장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매트인 것 같고요. 네, 양털 매트고, 네, 하단부에 있는 건 차량의 내부 바닥. 네, 바닥 카펫이고. 네,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쪽은 뭘까요? 지금 이쪽은 롤스로이스에서는 비니어라고 불리는데 쉽게 이제 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 배지는 제가 알기로 다 이제 내부가 카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랙 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카본은 이렇게 비스포크로는 선택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블랙 배지에 들어가는 우드는 테크니컬 파이버라는 소재로 만들어졌고 이 스텔스 비행기의 외부에 들어가는 소재와 동일합니다. 네, 아쉽게도 블랙 배지가 아닌 일반 모델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 테크니컬 파이버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파이버를 원하신다면 블랙 배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카본은 아닌가 봐요, 그럼. 얇은 알루미늄을 꼬아가지고 네, 만든 소재로 저희는 이제 테크니컬 파이버라고 하는데 일반 양산 차량에서는 카본이라고 네, 하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편안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 실질적으로는 명칭은 테크니컬 파이버. 네. 지금 여기는 헤드라이너 이제 천장에 들어가는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아, 이건 헤드라이너군요. 네. 위쪽으로는 이제 차량에 넣을 수 있는 환희 여신상이나 롤스로이스 로고,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것은 차량의 발판,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코치라인, 더블 코치라인, 싱글 코치라인, 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시트는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네. 아, 시트 가죽이 여기 있군요. 네, 시트 가죽은 사실 너무 많은 컬러들을 가지고 있고 이 컬러들을 외관부터 우드 그리고 가죽, 실내 가죽까지 모두 다 조합을 해서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들이 지금 컬러만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 소재도 다른가요? 아, 저희가 지금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차량의 가죽은 북유럽 고산지대에서 키운 소 18마리가 들어갑니다. 차량 한 대. 차량 한 대. 네, 재질의 차이는 없고 컬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컬러의 차이만 있는 네. 거고. 고스트라고 써 있네요. 네, 저희 이제 블랙 배지의 영감을 받아서 핸드드립 커피에는 고스트랑 컬리넌으로 나오고 있고요. 타발론 티에는 레이스랑 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스트는 조금 산미가 있는 커피고요. 컬리넌은 좀 묵직한 건데 네. 혹시 어떤 걸로 저 드릴까요? 그럼 컬리넌으로 컬리넌으로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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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커피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좀 아까 괜찮다 그랬는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네. 우선은 현재 컬리넌 그냥 일반 노멀 버전 같은 경우는 4억 7,600만 원에 저희가 코리안 스펙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22인치 휠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코리안 스펙으로 노멀 컬리넌이 4억 7,600. 네, 블랙 배지는 얼마에 나왔나요? 5억 3,900만 원입니다. 5억 3,900. 네, 대략 6천만 원이 비싸진 건가요? 네, 정확하게 6,300만 원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정도 옵션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제가 하늘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트 하늘색 투톤 되죠?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투톤을 넣고 내장 컬러랑 맞춰서 코치라인 넣고 싶고요. 뒷자리에 디스플레이도 넣고 싶고 네, 말씀드린 것들 다 해서 네, 하늘색으로 시승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시승이요? 네. 아, 고객님 오더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시승. 아, 네. 네네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 네. 차키만 주시면은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은 잘 하시죠? 네, 그럼요. 여기 네.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아, 네, 휠이 한 짝이 얼마죠? 휠 한 짝은 상당히 비쌉니다. 네네. 공손히 받겠습니다. 네. 네.